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는 예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유효해졌습니다. 무슨 큰일이 나고 이것이 종료되는가 하고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면 예년과 동일하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2019년 11월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제 2020년 11월 22일까지 그대로 유효하다. 이것이 확정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종료할 수 있는가? 그것은 2020년 8월 22일에 종료하게 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종료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또 그대로 2021년 11월 22일까지 유효하게 그냥 가는 것이죠. 바로 예년과 동일하게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가령 우리가 8월 22일에 종료한다고 했을 때 그때 종료할 것인지 종료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장이 되고 종료한다고 말을 했을 때만 종료가 되는 이런 형식인 겁니다. 자동 연장 이런 조건인 것이죠. 이것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은 구분이 되죠. 보통은 연장을 하겠다 혹은 연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두 가지 의사표시를 하는데 지소미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년이고 그냥 계속 유효하게 매년 다시 새롭게 알아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월 24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부산 백스코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지금 당장이라도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JTBC가 11월 24일에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죠.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이번 부산 행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주최하고 있는 국제 행사장에서는 다른 주제의 브리핑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 것은 그들이 판단하기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것도 실명으로 직접 공개 반박을 해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냥 척 보기에도 정의용 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불충실한 자가 어떻게 공직자 노릇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의용 씨는 보면은 항상 문재인 씨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도 문재인 씨가 이 부산 행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그 공들인 행사에 재를 뿌려버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언론 방송은 물론이고 외신까지 국제 행사니까 얼마나 모든 뉴스가 잘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목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청와대가 일본이 사과했다. 그것이 아니면은 공식 루트로 항의를 해올 거다. 또 정의용 말이 일본 정부가 규제가 불변이다라고 발표한 이거는 조율했던 내용하고 판이하다. 그래서 사과받았다. 이런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청와대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비서가 나서서 저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겁니다. 문재인 씨를 보면은 인복이 지지리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우용 씨는 대북관계를 말아먹은 장본인이고 또 대미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1등 공신이다. 나쁜 의미의 공신이다. 그러니 정우용 씨는 문재인 씨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조국일 수 있겠다. 조국 씨 알고 있죠. 정우용 씨는 그리고 보면 사사건건 문재인 씨의 목줄을 잡고 있는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우용 안보실장 그가 얼마나 두둑하게 보험을 들어뒀기에 감히 문재인 행사에 이렇게 죄를 뿌렸을까. 참 보험 든 사람도 가지가지로 많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런 브리핑이 있고 보도가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소위 문꿀 오소리 등 이런 SNS 봇이라고 하죠. 자신의 의사는 없이 그저 광고용으로 퍼뜨리는 이런 자들이 우파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이런 것인데 지소미아는 2019년 12월 30일까지 종료를 연기한 것이다 하는 이런 가짜뉴스를 계속 퍼나르고 있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이것을 봤을 텐데 그런데 이들이 문꿀 오소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홍보를 하는 광팬들,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어땠습니까? 이들이 오판을 했는지 잘못 동원이 됐는지 의외로 조국 씨 편이 돼가지고 문재인 씨 편을 물어 뜯었다. 이것을 알고 있죠. 오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봤더니 오늘 정부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앞으로 한 달 시한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결국 12월 30일까지 연기했다. 이런 것을 내보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문꿀 오소리라든지 이런 SNS 봇들을 청와대가 직접 정보를 주는 것이다. 정보원이 청와대다. 이런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또한 이러한 문꿀 오소리 등 이 봇들은 명백하게 친문으로서 문재인 씨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도리어 이들이 문재인 씨를 물어뜯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균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정우용 안보실장의 브리핑을 보게 되면 마치 지난번 김세연 씨 때처럼 아주 길게 썼습니다. 그런데 영양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첫 번째 단락에서 제법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는 국민을 야단쳤습니다. 아주 겁을 상실한 그런 정우용 씨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청와대 앞에 있는 시위대가 시끄럽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정우용 씨 이야기가 청와대 경호처하고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정우용 씨가 시끄럽다 했으니까 어쨌든 청와대 그 정도쯤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종로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시끄럽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서 시위대에게 갔고 그랬는데도 조용히 하지를 않았다 이러면서 야단을 쳤는데, 그러니 SNS에서 떠돌던 종로경찰서가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했다 하는 그 출동 소문이 근거는 있었구나. 그리고 청와대가 시켰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단락으로는 한 3단락 정도 되는 분량, 그 정도 글에서 국민을 야단쳤고, 그 다음으로 일본 정부에게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거 지적하겠다. 너희들 이거 잘못했다. 거의 이런 태도로 이제 글을 브리핑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일부 언론이 일본의 언론이 11월 22일 오후 5시경, 그러니까 이제 공식 발표 나기 1시간 전쯤 되는 시간인데, 그때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한다. WTO 제소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하게 되었다. 이런 보도를 했다. 이것이 이제 정우용 씨가 밝혔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지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했다 하면서 욕을 한 것이죠. 일본이 나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일본 언론이 1시간 먼저 이런 식의 보도를 했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러겠죠. 그 정도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정우용 씨가 정보를 잘못 수집하고 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이번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6시 정각에 양국에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7분 내지 8분 늦게 발표했다. 이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좌파들, SNS 봇들은 무슨 일본 친일파다 이럴 텐데, 아니 친일파가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7분 8분 늦게 발표한들 그 지네 나라 일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본 국민들이 7분 늦게 들은 거를 그렇게 해석해 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겁니다. 경산성이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부풀려서 발표했다. 이제 이것을 요구를 한 것이죠. 왜곡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부풀렸다 하면은 그것은 합의 내용하고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정우용 씨가 왜 그러는지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얘기한 것 가운데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합의 내용을 부풀렸다 하는 이 정도 그렇겠죠. 앞에 이야기한 거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뭘 어떻게 부풀렸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정우용 씨가 지적한 그 일본 경산성에서 이렇게 왜곡을 했다, 부풀렸다 하는 것이 이제 한 몇 가지 되는데, 먼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우용 씨 말은 8월 23일, 이제 좀 한참 과거로 가죠. 8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통보를 우리가 일본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협의를 제의했다. 우리 협의하자.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여튼 8월 23일부터 한 며칠 내외 그때쯤이 될 겁니다. 11월은 아닌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본이 WTO 제소 절차를
철회하겠다는 말을 들어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앞에 소개한 그 뉴스를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말한 것과 일본이 발표한 게 다르다. 일본이 틀렸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우용 씨 말은 8월 23일 이후 그때쯤부터 일본이 협의를 하자고 얘기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데 일본의 그 스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것을 밝힙니다.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WTO 그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한국 측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향후 한국이 이 WTO 제소 중단 이 연락을 한 것이 11월 22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튼 그 내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 당국 간의 대화가 진행될 거다. 그래서 WTO 제소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일본이 협의에 응하게 됐다. 그 말이 바로 이것과의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렇게 관심사가 되지는 않았는데 11월 7일인가 8일에도 또 그랬고 11월 20일에도 그 WTO의 절차로 양국이 한국과 일본이 바로 이 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는 WTO 시스템 안에서 하는 협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제 WTO하고 남됐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WTO는 이제 접어치우고 다시 옛날처럼 그냥 한국과 일본이 직접 이 세계 품목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됐다. 이것이 양국 간의 문제로 됐다.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국이 WTO 끝낸다 하니까 일본이 그럼 우리 직접 협의하자. 이렇게 된 것이다. 내용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정용 씨가 얘기하는 그 일본 뉴스가 보도했다 하는 그 협의 그거하고 조금 전에 정우용 씨가 우리는 8월 23일 직후에 협의하자는 얘기 들었다 하는 협의는 다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우용 씨가 딴소리했다. 그걸 알 수 있고 이것이 그의 착오인가 아니면 물타기인가 그것도 아니면 대놓고 국민을 속이자 하는 거짓말인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어떻든 이것은 왜곡이 아니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일본이 다른 얘기하고 있고 정우용 씨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왜 나하고 안 같으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우용 씨가 이 수출관리에 대해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의 확인을 통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들 수출 관리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규제 조치를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나갈지를 다시 의논하기로 그것을 합의했다. 그럼 지금 하기로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했다고 정용 씨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이제 보도한 것은 이것이죠. 한국이 수출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그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협의하기로 했다. 보면 내내 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수출 규제는 계속된다. 이게 이미 전제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우용 씨는 앞으로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수출 규제부터 풀어준다. 이런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먼저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같은 말이고 이것은 왜곡이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우용 씨가 뭐 대놓고 막 공격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우용 씨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 그것을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죠.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일본 자기들의 원칙을 깨고 한국에게 이제 머리를 숙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대화는 없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일본이 먼저 협의하자고 했으니까 머리 숙인 거다. 자기들의 원칙 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 문제는 완전히 별개다 이러더니 그러더니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니까 먼저 대화하자 하고 제안을 해왔다. 그러니 그것도 자기들의 원칙 깨고 머리 숙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우용 씨는 일본을 나무랍니다. 이런 일본의 행동은 외교가에서는 신의 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도 아주 영어를 이번에는 몇 번이나 썼는데 영어로 breach of faith 그러니까 신뢰의 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신의 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우용 씨 말이 맞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하겠죠. 11월 25일 일본의 그 관방장관, 스가 관방장관이 그 정례 브리핑에 나와 있는 그 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수출관리 재검토를 한 것은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것이 그 일본이 WTO에서의 유리한 고지,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자기 변론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우리가 믿어줄만 하다 하는 것이 지소미아하고 WTO 제소 문제하고 봤을 때 일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일단 WTO 제소한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관심사일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지소미아는 일본이 다급해서 조른 것이 아니고 미국이 화를 낸 사안이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자기네가 아주 크게 침해를 입었다. 자기네한테 큰 구멍이 뚫렸다. 이래서 분노한 것이지 일본이 애달아 할 것은 전혀 없는 그게 바로 지소미아였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만만한 일본에다가 성질을 부린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용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봐라 너희들 징용 없이도 그거 그냥 두고도 얘기하자고 나왔지 않냐 이랬는데 그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일본의 입장을 이렇게 그들이 이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징용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도됐었죠. 그 방안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일본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문희상 의장이 내놓은 방안이 뭐냐 하면은 한국이 바보 되는 방안에 불과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한국이 돈을 모아서 새로운 기금을 만들겠다. 그리고 일본 기업에게는 좀 기부를 좀 받고 싶은데 그러나 일본 기업의 강제력이 전혀 없는 조건으로 기부해 주세요 해서 해주면 받고 안 해주면 말고 이렇게 하는데 기금은 일단 한국에서 모으겠다. 대충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그걸로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일본은 뭐 합니까? 일본은 할 게 없죠. 거기에서 기부해 주세요 했을 때 싫어요 하면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기부해주면은 기부해준 게 많다 적다 시비 걸 테니까 그냥 남대는 거죠.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가서 한 소리가 그냥 우리가 한국 돈으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낼 수 없을까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인데 한국이 뭐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지켜보겠다. 이걸 국민에게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지력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 다음에 또 정우용 씨는 11월 24일에 일본이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과 내용은 앞에 이야기했던 뭐 내용을 부풀렸다 뭐를 어쨌다 한 그런 것들인데 뭐 언론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5일에 윤도한 씨가 청와대 브리핑으로 또 이 문구가 참 기발합니다. 일본이 사과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일본이 사과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다. 사과했단 말 안 해도 좋은데 사과한 적 없다고만 하지 말았으면 거의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바로 전날 11월 24일 밤 11시 25분에 아주 늦은 시간에 일본 경제산업성의 공식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올립니다. 쉬는 날이지만 하여간 의사표시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경제산업성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과 협의한 직후인 11월 22일 금요일 18시 7분에 한국 수출 관리에 관한 정책 대화 재개 및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것이고 개별 심사 대상 3가지 품목의 취급에 관한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다. 이것은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가 사과입니까? 사과는 없죠. 그 다음에 일본이 한 것은 한국과 사전에 조율한 바로 그대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우용 씨 얘기하고는 일치하지 않고 있죠.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 이것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11월 25일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역시 스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을 한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로서 한국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들은 이제 다 깨졌죠. 일본이 사과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사과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우리야 뭐 한국 청와대하고 일본 그 관방장관이나 일본 언론하고 어느 쪽 편을 들기도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죠.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윤도한 그러니까 정의용, 윤도한 결국 청와대 입장이라고 할 텐데 그들이 한 말은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이 하지 않은 사과를 청와대는 들었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우용 씨가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이것이 결국 이것 때문에 문꿀 오소리 등이 이제 나와서 설치고 있는데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정지시킨 이효력, 그 다음에 WTO 제소 절차 정지, 이효력 모두 조건부이고 잠정적이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바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든 결론은 이 부분은 이제 협약, 법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우용 씨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WTO 제소 절차 정지 결정 이것은
일본에서 하여튼 뭐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이번 이 사건은 WTO하고 남됐다고 했다는 데까지 전해드렸는데 이 주제는 지금은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정지한다고 발표한 이 용어들을 상당히 법률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꽝입니다. 전부 엉터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이 지소미아 협정의 그 해당 부분이 이겁니다. 제21조가 되는데 제21조는 그 조문명이 이렇습니다. 발효, 그러니까 효력 발생이죠. 그 다음에 개정하는 것, 그 다음에 기간 및 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효는 1호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략하고 2호부터 보기로 합시다. 제2호,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정은 서로 합의하면 그게 협정 아닙니까?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호,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이것이 이제 2016년 현재 이야기입니다. 1년간 유효하다. 그럼 2017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지죠. 그 나머지도 다 협정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뭐 이번 같으면 한국이 일본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않는 한이라는 겁니다. 않는 한. 그러면은 통보 안 하면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통보 안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것도 문맥에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자동 연장됩니다. 매년 8월 22일에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종료 통보를 하든지 이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종료 통보는 평생 한 번밖에 못합니다.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아니면 종료 통보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씨는 이 딱 한 번 쓸 수 있는 찬스, 딱 한 번 쓸 수 있는 종료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료 통보 이미 했죠. 그게 뭐 폭탄의 버튼을 눌렀다고 해도 좋고 하여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 효력이 있는가? 이 지소미아 협정이 유효할 때 효력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종료 통보라는 거는 지소미아 협정 제21조 제3호 사항입니다. 이 협정이 깨져 없어지면 그 효과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협정이 쭉 살아있기 때문에 종료라는 게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보의 효력, 이제 그만두자는 그 효력까지도 이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서만 효과가 생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지소미아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한 결국 2019년 11월 22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11월 22일까지 이 지소미아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11월 23일 현재 이 지소미아가 유효하다.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씨 측에서 통보 정지를 했기 때문에 8월 22일에 빨간 버튼을 눌렀는데 11월 22일에 그건 안 누른 셈 치자 이랬기 때문에
안 누른 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8월 23일에 끝난 게 아니죠. 계속 효과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2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계속 살아 있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 있는 한은 그만두겠다고 한 그 통보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보 정지라고 하는 걸로 8월 22일에 종료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물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이거 물으자 그러면 물을 수 없다 그러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중간 과정을 이렇게 세세히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런 겁니다. 11월 22일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소미아 재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소미아는 11월 22일에 기존의 지소미아는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11월 22일에 이 새로운 지소미아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것이 23일, 24일 계속 유효한 것이죠. 이제 관계가 깨끗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재협약, 이 재협약이 그러면 뭐냐, 이미 있던 거를 똑같이 다시 맺었는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이전 지소미아 제21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자동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자동 연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재협약 안 합니다. 그렇죠. 재협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단지 끝낼 때만 종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2일에 이거를 다시 뭐 연장을 하네 어떠네 했지만 결국 다시 살려내는 방법은 이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재협약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두 개가 샥 엇갈려 오면서 이었지만 사실은 11월 22일에 단절이 되면서 본드로 붙여놓은 겁니다. 새로운 지소미아, 과거하고 내용은 똑같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죠. 세상에는 이전에 있던 것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같은 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이것은 뭐 원칙이죠. 그래서 우선 한 가지는 이것이 갱신협약이 체결된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바로 그 점에서 미국은 이것을 Renew라고 부릅니다. RENEW, 재협약, 갱신협약. 이제 미국이 왜 이것을 연장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표현을, 왜냐하면 법문상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Renew라고 썼는지를 당연하게 그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체, 바꿔치기를 어떻게 해서 이어 붙였나 이걸 알게 되면.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가 종료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2016년에 결국 박근혜판 지소미아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판 지소미아를 죽여버린 거죠. 8월 22일에. 그리고는 11월 22일에 새로 한 것이 뭐냐면은 문재인판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내용은 똑같은데 그것이 그 체결 주체가 문재인이다 하는 것이죠.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용 씨나 아니면은 뭐 이 효력을 종료 효력을 동결시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국방부, 그리고 또 계속 당장이라도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 청와대, 모두 법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손으로 서명을 해놓고도 이런 걸 몰랐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22일에 다시 맺었으니까 2016년에는 11월 23일에 맺었죠. 그래서 하루 날짜를 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갈 때. 그래서 이번 지소미아는 2020년 11월 21일까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하루 차이가 납니다. 앞에는 이제 과거 거 기준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인 것이죠. 그러면 2020년 8월 21일에 종료 통보를 만일 또 한다. 그러면 2020년 11월 21일에 종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 21일에 또 가만히 있으면 다시 자동 1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미국이나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결정을 했다. 한국 정부가 그랬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데 그 연기, 종료 연기라는 뜻은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참 복잡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랬을 텐데 종료할 수 있는 날이 원래 8월 22일이어서 종료해버렸죠. 그래서 그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에 다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료할 수 있는 날이 2020년 8월 21일로 됐다. 그것을 갖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자꾸 연기했다 그러니까 아, 그런 뜻의 연기로구나 하고 쓴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이 이 지소미아 장기갱신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이렇죠. 미국은 지소미아 갱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의회도 장기갱신을 주장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사실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나가서 이번에 봉변을 당했죠. 결국은 목숨을 잃고 이제 새로운 지소미아가 생긴 셈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 안보를 가지고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미국이 이제 못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장기갱신을 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소미아 제21조 제2호 즉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제2호가 이렇죠.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이 2호에 의해서 3호를 자동갱신 1년이 아니고 그냥 장기로 그냥 쭉 가는 것으로 바꾸자. 그런데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이 법조문도 이해를 못하고 그 풀이를 이런 식으로 자기적으로 너무나 그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비논리적으로 하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나라로서는 좀 창피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우리 그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오픈북 시험을 볼 때가 있죠. 그 답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여준 답을 그냥 쓰면 된다. 이것을 문재인 씨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픈북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주는 답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뻔히 보는데도 틀리면 많이 혼나야 되겠죠. 그 점수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옛날 그 선생님들의 지도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부 안 하고 뺀질거리고 이러면은 일단 그런 짓 하다가는 얻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만이냐 떼쓰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얻어 맞고 나서 그 정답 써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무엇이 약은 건지는 문재인 씨라면 알겠죠. 그러면 또 좌파들은 이럴 겁니다. 미국이 왜 한국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국제관계는 어차피 그 독립된 것이고 남남이지 않느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겁니다. 물론 남남인데 우리가 문재인 씨 보면 미국에 가서 벌벌 기죠. 참
등골시계 기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안 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인데 그것을 이제 현명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밉상을 부려가지고 매번 얻어맞으면서 애걸복걸해서 찔끔 얻어오는 사람도 있고 다 제할 탓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똑똑하면 그리고 반듯하면 상호 존중 이런 관계고 그렇지 못하면 상명하복 관계다. 그런 것이죠. 다 제 탓입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씨는 어느 길을 가야 할지는 그 제대로 알고 판단을 하겠죠. 정의용 씨보다는 날 테니까. 이제 정의용 씨 이야기를 마저 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기로 하죠. 이번에 보면은 정의용 씨가 정말 왕짜증 있는 대로 신경질을 부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세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그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타입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둔하다고 할까 어눌하다고 할까 뭐 이런 면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 보면 정의용 씨 거의 그 전원이 거의 다 꺼진 것이 아닌가. 저 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 경산성 부장한테 신경질을 부리고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 과정이라든지 지소미아 협정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김유근 씨하고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씨는 이번에 그 일본 고위 관계자를 향해서 이렇게 성질을 부렸는데 그 일본에서 최종 발표를 한 사람은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에 있어서도 격을 굳이 따진다면 크게 차이가 나죠. 어떻든 지소미아는 이미 내줬고 WTO 제소는 포기했고 이제 남은 것은 일본의 공격을 늦추는 그런 대화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배째라 한 겁니다. 뭐 상황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은 정말로 그 정의용 씨나 혹은 청와대가 잘나서 세서 저러나 보다 하는데 속으로는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만일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것만 갖고 본다면 정의용 씨는 자기가 내가 갑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의용 씨가 갑이라면 지금까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그 정의용 씨 보면은 그 2017년 5월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그 자기의 왼발이 오른발 걸고 오른발이 왼발 걸고 해서 그 넘어질 듯 말 듯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일은 다 그르쳐 놨죠. 하여튼 참 힘겹게 살아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용 씨는 이제 미국한테 얻어맞고 코피가 터진 상태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위를 하는 시민을 향해서 짜증을 냈고 또 앞으로 이 생사여탈권을 잡고 있다. 아직 경제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한테 성질을 부리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 틀려먹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틀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된 것이죠. 앞으로 그 미국이 그 지소미아 이거를 그 장기 협정을 해라 그렇게 개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또 그 성질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해야 한다는 거는 알 수 있죠. 그 코피 터지기 싫어갖고 분명히 굴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씨 이제는 뭐 더 남은 게 있습니까? 국민의 신임도 잃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문재인 씨의 지금 그 원한이 깊지요.
너무나 큰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러니 이제 그냥 사퇴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문재인 씨에게 좀, 또 정의용 씨는 문재인 씨에게도 좀 실컷 두들겨 맞아야 될 입장인데 한 대라도 좀 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정우용 씨 이번에 영어 자랑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냥 재미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정우용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영어로 try me 라는 말이 있어요. try, T-R-Y, me, M-E, try me.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 라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You try me.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한판 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정우용 씨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요즘에는 물론 그 자체도 그렇게 점잖은 말은 아닙니다. 뭐 건달이나 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성적인 추파를 던질 때 쓰는 말이다. 이것이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꼬셔봐 이런다든지 나랑 다시 좀 만나자. 또 그 이외에 뭐 직접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말로서 쓰이는데 그러면 정우용 씨가 이렇게 껄렁껄렁한 불량 소년이었던가 아니면 정우용 씨는 음란 노년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 Nacht,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